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중진 의원들의 태도를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이 5성급 이런 의원들이 왜 저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 20개 얘기 나온 다음부터 부쩍 이상해졌다. 지금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국민의힘 의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다 같이 죽겠다는 건데 무슨 짓이냐 이런 소리 하는 속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든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탄핵 트라우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들이 뭔가 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억눌러져 왔고 표현하자면 윤석열이 봐준 게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봐줬어요? 뭘 봐줘?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캐비넷?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끝까지 나라가 개판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계엄령이 되든 나라가 개판이 되든 어쨌든 제대로 된 검찰권이라든가 수사권이 발동되지 않는 것, 정의롭고 진실을 밝히는 수사권이 발동되지 않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또 그 외에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커밍아웃 했습니다. 한번 싱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간도 더 단축하는 것도 좋겠다. 대통령 직무 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 속에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네,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지진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고 결국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어서 본인에게 좀 더 책임감이 있는 상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그 사람의 제일 큰 패착은 왜 여당 대표를 체포 명단에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네. 그게 이제 전화위복으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도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과연 여기에 몇 명이 더 동참을 할지가 내일 이제 좀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계속 지금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는 지금까지 6명 나왔다 이탈표가 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8명이기 때문에 좀 더 가열차게 저희가 좀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육선이지만 민주당의 옛날에 몸을 담았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분이 이번에 놀랬던 거는 혹은 저렇게 과격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의총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있었던 의총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되게 황당무계했다. 뭐 대통령이 외로워한다. 우리 가서 네, 말벗이라도 너무 충격받았다는 해드리자. 거예요. 네. 네. 저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반발하는 거 옛날에 그 민주당 나올 때 그렇죠. 거의 그게 잠깐 데자뷰가 되네요. 그때 왜 나왔던 거예요, 조경태 의원? 친문들이 이제 자기 공천 안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구 사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이 부산이 지역구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 능력은 조금 빠른 편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보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6번 연속해 먹죠. 그러니까 당을 17대 때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그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3자구도에서 당선했는데 그때 이제 기막힌 전략을 써가지고 3자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당선시킨 사람인데요. 이른바 이 팽팽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사실은 그때 선거하실 때 선거 전략 짜는 것도 옆에서 좀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뭐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 정도 지경이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경태 의원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하는 걸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이 난파선에 같이 몸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선이나 재선 또는
뭐 비례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정치적 무게에도 실리지 않고요. 또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6선 정도 되면 맵집이 있잖아요. 조경태 의원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조경태 의원이 앞에서 앞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탄핵으로 간다. 내 뒤에도 여럿 있으니까 하는 거죠. 만약 혼자서 고독한 결단을 하는 거라면 네. 조경태 씨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어도 10 이상 또는 20에 가까운 정도가 의기투합을 하고 의기투합의 결과로서 조경태 의원이 먼저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간을 보는. 왜냐면 이분들이 한씨냐 간씨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씨냐 간씨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문을 튼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이. 맞습니다. 사실 저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조경태 의원한테. 뭐 탈당 얘기도 물어봤는데 탈당은 아니다. 그런 얘기 했고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몇 명의 의원이 더 있다. 이런 얘기도 정확히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특별声明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준비가 덜 됐는데 우리 PD님이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 5,200만 우리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존속,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초래한 이 국난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무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고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이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고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 사실은 매우 저는 인상 깊게 들렸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는 어땠어요, 김 변호사님? 저도 직접 뭐 같이 균무연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워낙에 검사 시절에는 검사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사를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형사부 이런 데 거의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이제 2년마다 옮겨 다니는데 그래서 옮겨 다닐 때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중앙지검이나 뭐 이런 데 특수부 이런 데 가는 게 보통 아무리 빨라야 3학년이에요. 보통은 이제 4학년, 5학년 정도에나 갈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 1학년 때 갔어요. 아,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초임 있죠? 검사 이제 뭐 검찰 수석이었으니까 중앙지검으로 초임 발령이 났겠죠. 근데 초임 수석 발령자들은 1학년들은 특수부에 안 넣어주거든요. 네. 중앙지검 형사부에서만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검사가 뉴스를 보다가 무슨 SK에서 무슨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었대요. 경제 뉴스를 보면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뭔가 연구를 하더니만 분식회계를 잡아내서 SK 회장을 구속시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 그렇게 그걸 멀리 잡아내서 그걸 그래서 그대로 초임 검사지만 특수부에서 바로 데려가요. 뭐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까 김 변호사님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에피소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검찰 아니 내부에서는- 실제로 아니, 저는 검사 출신들이 검찰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 국제통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데 그거 자기들끼리 동아리에서 그 채팅방에서 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 영어 잘하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드려서 한동훈이 아니 뭐 한동훈 검사가 검사 시절에 어땠냐라고 네네.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 좀 계속 아, 듣다가 저도 그래요. 네, 예. 듣다가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런 세상에서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지 이런 거랑 굉장히 뭐 동떨어진 그렇죠. 사고방식을 네.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와서 뭐 정치권에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초임 때부터 특수부에서 자기를 데려갈 정도고 자기가 딱 뭐 하나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그 기래성 같은 검사 선배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거를 자기가 톡톡 집어가지고 해결해가지고 잘난 사람으로 지금 다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결과론적으로는 당대표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그 면박을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고 그 모멸을 당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혹은 정치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는 이 모습이 사실 좀 너무 이상하다는 그게 거거든요.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판검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1등만 하고 하니까 맨날 칭찬만 듣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고 이제 모범생으로 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살아오니까 누군가한테 반발을 한다,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런 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 맞습니다. 컴플렉스일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